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남편이랑 합치라고 하면서 선심 쓰듯 말하더라고요. 첫째랑 둘째랑 내가 거둘 거고 너는 네 뜻대로 내 아들이랑 장손주랑 살아. 나도 너한테 학을 떼서 더 이상 간섭 안 하련다. 그러니 다시 합쳐서 네 뜻대로 한번 잘 살아봐. 이제야 속이 시원하니? 꼭 나이 많고 이 힘 떨어진 시애미를 이겨먹어야겠어? 과거지사 생각하면 서로 골치 아프니까 이쯤에 두고 다 잊고 새로 시작해보자꾸나. 나도 다신 너에게 아무 말도 안 한다니까. 그리고 첫째랑 둘째 결혼 비용은 네가 대주는 거다. 이 시애미가 이만큼 양보했으면 너도 그만 고집 꺾고 통 크게 양보 한번 해야지. 너 원래 마음씨 곱기로는 대한민국 둘째라면 아쉬운 애 아니냐? 그럼 어차피 네가 번 돈 그 집 팔아서 성공한 거잖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새 치매 나셨어요? 아님 밤중에 봉창 두드리고 그러세요. 저 그 집 며느리 아닌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전화해서 듣기도 싫은 전처의 싹수 노란 애들 소식이며 남편 소식을 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그동안은 귀찮고 웃기지도 않아서 대꾸 안 했는데요. 지금 그쪽 말하시는 거 노망난 거예요. 어이없게 내가 왜 그 말 많고 싸가지 없는 기집애들 결혼 비용을 대줘야 하는데요. 그리고 그쪽 폐기물 같은 아들을 왜 나한테 쓱 떠넘기시려는 거예요. 뭔가 착각하시나 본데 내 아들 볼모로 잡고 있다고 내가 그쪽 집안에 숙이고 들어간다는 생각? 이제 망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도 안 됐어요. 그만 꿈 깨세요. 그리고 경고하는데 자꾸 내 아들 꼬셔서 내 전화번호 따지 마요. 다시 한번 나한테 전화하면 스토커로 신고할 거예요. 가뜩이나 돈도 없으면서 벌금으로 생돈 날리고 싶어요? 다신 전화하지 마요. 정확하게 말하면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이혼하고 저 혼자 산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제가 그렇게 아쉬운지 3, 4년 전부터 잊을만 하면 전화해서 재결합하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씨부리고 있어요. 제가 있을 때나 고박하지 말던가 했어야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하나 싶네요. 저는 떡 줄 생각도 없는데 전 시어머니는 혼자서 소설을 쓰고 있나 봅니다. 누가 시어머니의 그 싸구려 서가를 받고 싶다고 했나요? 제가 못 견디겠어서 뛰쳐나왔는데 저보고 다시 그 불구덩이로 다시 들어가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12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혼자 편하게 산 지는 10년이 된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제 인생 중 지금 이 순간이 제일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저의 과거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혼하기 그 순간까지 말이죠. 그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외동딸로 컸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옷공장을 하셨어요. 부모님을 포함해서 10명 남짓한 공장이었는데 한때는 장사가 잘 되어서 부족함 없이 살았었죠. 중학생 때에는 40평대 아파트에 당시 현대차에서 가장 좋다는 세단을 타고 다녔습니다. 부모님은 참 부지런하셨어요. 아침 일찍 공장에 출근해서 밤늦게 귀가했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종일 공장에서 미싱을 돌렸는데 손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손도 다를 바가 없어서 울퉁불퉁 참으로 못생겼었죠. 두 분은 공통적으로 남들 앞에 손을 내미는 것을 부끄러워했는데 본인들의 고생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손에 콤플렉스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몰라도 저에게는 설거지 한 번을 시킨 적이 없었네요. 어머니는 제게 손을 곱게 여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피아노를 시키셨습니다. 우리 딸은 아빠나 엄마처럼 험하게 살지 말고 피아노 치면서 곱게 살아. 너는 절대 고생 안 시킬 모양이니 공부만 열심히 해. 뒤에서 확실하게 밀어줄 테니까. 어린 나이에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저는 커가면서 분수에 맞지 않게 음악을 하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피아노를 취미삼아 배우길 원했는데 저는 공부보다는 악기를 다루는 것이 더 즐거웠었거든요.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탓도 있었습니다. 중학교까지 피아노 열심히 치다가 고등학교에 가서는 바이올린에 꽂혀서 과외비를 많이 탕진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바이올린으로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2학년 무렵에 재능이 떨어져서 바이올린으로는 대학 가기 글렀다는 말을 들어야 했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랫동안 공을 들였던 피아노로 대학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딱 그 무렵까지가 좋았던 때였네요. 대학교 입학하고 놀고 먹는 대학생 하고 있을 때 부모님의 옷 공장에 불이 났고 납품하려던 옷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 뒤로 부모님은 불에 타버린 옷 공장을 살려보겠다고 사방팔방 뛰어다녔지만 돈도 융통이 안 되고 시설도 엉망이 되어버린 공장에 일감을 주는 회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집도 차도 다 팔아야 했죠. 그래도 두 분의 천성이 워낙에 부지런한 사람들이라 금방 일어설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지친 몸을 추스리지도 못한 채 다른 옷공장으로 일을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친구분의 옷공장의 공장장으로, 어머니의 집과 멀지 않은 옷공장의 미싱으로 들어가서 바로 일했었죠. 그렇게 하는데도 빚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이자 비용이니 뭐다 해서 늘어만 갔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했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집에 보탬이 되고자 했지만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전혀 사정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어요. 저는 대학 졸업도 하지 못한 채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음반 유통회사의 계약직으로 취직을 했고 운이 좋아서 고졸의 학력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되었습니다. 급여는 매우 적었으나 음악을 가까이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직장생활 하다가 여력이 되면 학교를 마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당시 부서장이었던 분이 남자를 한 명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사돈의 조카라면서 집안도 좋고 유학파이다가 인물도 훤칠하다며 저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소개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서장이 말하는데 가 정직원이 된 처지에서 거절할 수도 없고 남자를 만날 여력은 안 되었지만 만나보았습니다. 그게 저의 남편이었죠. 저보다 8살이나 많은 나이였는데 귀하게 커서 그런가 귀태가 줄줄 흐르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만나만 봤는데 그다지 좋은 연애 감정이 느껴지진 않았기에 정중하게 거절했었는데 남편은 제가 마음에 든다면서 조금 더 만나볼 것을 요구했죠. 마음에 독하지 못했던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갚겠다면서 밤낮 없이 일했는데 건강에 이상이 오고 말았어요.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갔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응급으로 뇌수술을 해야 했죠. 그때는 큰 병원에서 수술이나 하게 되면 기둥뿌리가 뽑히던 때였는데 아버진 살렸지만 수술비만 당시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나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요 불난 곳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라고나 할까요? 아버지가 소생한 것은 좋았으나 집안은 다시 엉망이 되었습니다. 병원비 독촉은 계속되고 돈은 나올 구멍조차 없어서 어머니와 저의 시름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어머니가 지나가는 소리로 콱 죽어야 이 고난이 끝날 것 같다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던 때에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집안 사정 때문에 더 이상의 만남을 못하겠다고 남편에게 말했는데 그걸 듣고 찾아오신 거였죠. 아들 통해서 집안 이야기는 들었어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내 아들과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내 아들이 아가씨를 마음에 두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하면 속병을 많이 알아서 나나 남편이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나도 오늘 아가씨 보니까 참 괜찮다 싶네. 역시 내 아들이 보는 눈이 있는 것 같네요. 해서 말인데 우리가 아가씨 아버지 병원비를 해결해주면 어때요? 대신 주고받는 게 있어야겠죠? 내 아들이랑 정식으로 교제 부탁해요. 아가씨도 알다시피 내 아들이 나이가 좀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같아서야 빨리 결혼시켰으면 좋겠는데 아가씨 마음이 어떨지 몰라서 급하게 하긴 좀 그렇고 아버지 거돈 괜찮아지시면 결혼식 바로 했으면 하는데 물론 아가씨가 내 아들이랑 결혼하겠다면 말이죠. 어때요? 내 제안? 저는 무심코 제 다리를 꼬집어 보았었습니다. 이건 복권인가? 아니면 남편이 귀인이었던가 싶더라고요.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어도 넘어가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렇잖아도 어머니가 혹여나 잘못된 마음이라도 먹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었는데 1,000만 원에 이르는 병원비가 단숨에 해결되다니 믿어지지가 않았죠. 물론 제가 남편과의 결혼을 전제로 해결해주는 것이긴 하지만 저는 마다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힘들고 지쳐서 아무에게나 기대어 쉬고 싶었던 시기였는지라 피차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고 그 뒤로부터 일사천리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저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고 아버지는 퇴원해서 걸을 수 있을 정도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상견례도 잘 마치고 이제 결혼식만 올리기만 하면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다 알 거 굳이 결혼식 앞두고 말해야 하나 고민을 좀 했는데 아주 사소한 거 한 가지는 말해두고 결혼식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해주려고 불렀다. 아들 녀석은 지가 이야기한다는데 당사자니까 쉽게 말 못할 것 같고 그냥 내가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지. 사실 아들이 한번 결혼을 했었어. 자식도 둘 있고 둘 다 딸이야. 애들 애미에 대해서는 말해줄 건 없고 여하튼 결혼하면 딸들은 네가 키워야 할 거다. 설마 내 아들이 완전 무결하다고는 생각 안 했지? 그리고 이런 건 흠도 아니야. 막말로 니네 집안 자체가 더 흠이지 않니? 굳이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구나. 너희 부모님께도 말할 필요 없어. 만약 이 이야기가 니네 부모에게 나온다면 우리 식구도 모두 자존심이 많이 상할 게다. 꼴 같지도 않은 집에서 흠 잡는 것 같아서 말이지. 아무튼 그런 줄 알아라. 시어머니 협박하듯이 제게 통보했습니다. 결혼식 얼마 앞두고 안 사실이라 어안만 벙벙할 뿐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도 없었고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결혼식장에 들어가게 되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시댁에서 마련해준 신혼집에 들어가니 말로만 듣던 전처의 두 딸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초혼을 일찍 한 탓에 애들이 컸는데 제가 결혼할 때 이미 12살, 10살이었어요. 말끝마다 제게 아줌마, 아줌마 그러면서 저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았었고 제가 조금만 나무라면 시어머니에게 말도 안 되게 일러바쳐 안 들어도 되는 잔소리를 꼭 듣게 했습니다. 우리 손녀딸들 훈육을 네가 뭔데 하고 앉아있어. 너는 그냥 애들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신경 써주면 되는 거야. 개무임내하고 시건방 떨다가 혼나지 말고 애들한테 잘해줘. 또 이런 소리 내 귀에 들어오면 그땐 혼날 각오해. 저는 억울해 그런 게 아니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제게 애들 구박하지 말라면서 오히려 타박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저는 애들에게 싫은 소리 한번 해본 적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딱 한 번 싫은 소리 한 적 있었는데 그걸로 한동안 우울증에 걸린 적도 있었죠. 큰애가 도시락을 두고 갔길래 점심시간에 맞춰 큰애 교실로 갔는데 주변에서 큰애 친구들이 누구냐고 묻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냥 엄마라고 하면 될 것에 큰애는 제게 뭐가 창피했는지 가정부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집에 와서 큰애에게 뭐라고 했는데 대들기에 볼기짝을 살짝 때렸기로서니 큰애가 시어머니에게 제가 폭력으로 학대한다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녁 무렵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같이 퇴근했는데 남편이 제 뺨을 후드려 쳤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제 욕을 하기 바빴습니다. 천연이 악독하기가 그지없어. 우리가 지한테 베푼 은혜가 도대체 얼만데? 양심이 있으면 내 새끼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범아 매우 후드려 쳐라. 자고로 말 안 듣는 옆편네들은 3일에 한 번씩 맞아야 정신 차린다더라. 시어머니 부추김에 남편에게 많이도 맞았었고 결국 왼쪽 고막이 나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왼쪽 귀는 잘 들리지도 않고 항상 윙윙 하는 소리가 나 의식하는 순간 고통스럽죠. 괜히 엄마 소리 한번 들으려다가 고막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저도 참 저란 여자 어리석죠. 전처 소생 딸들의 괴롭힘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고 저는 지켜만 보면서 당하고만 살았죠. 그 사이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시부모와 남편 모두 어찌나 애지중지하던지 거의 제 품에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유 짜놓으면 우리 집에 데려가서 내가 먹이마. 우리 집 귀한 장소는 내가 돌볼 테니까 너는 너희 집 애들이나 잘 챙겨줘라.
애들이 사춘기 때라 한창 예민한데 네가 우리 장손주만 끌어안고 있으면 애들 상처받는다고. 넌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냐, 생각이? 당분간 손주는 내가 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시어머니가 거의 제 아들을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돌보면 전처 소생의 딸들이 섭섭해한다면서 저는 제 아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했죠.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었는데 사람이 계속해서 억압받게 되면 그것이 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처음엔 아들이 보고 싶어졌는데 1년, 2년 흐르다 보니 아들이 제 아들인지 시어머니 아들인지 헷갈리게 되더군요. 아마도 제가 제 아들과 정이 드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혼하고 저 혼자 살고 있으니까 시어머니 당시 행태가 옳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왜 그런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여하튼 저는 친정아버지 병원비와 12년 가정부 생활과 맞바꾼 셈이 되었고 거기다가 대를 이을 아들까지 낳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저에 대한 대우는 가정부 이상으로 나아진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해외 유학까지 갔다 온 재원이었는데 특정한 직업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가끔씩 지방 전문대에 가서 한 학기씩 강의를 맡아온 적은 있었는데 1년 이상 한 학교에서 강의한 적은 없었죠. 사람이 워낙에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성향이라 주변의 인정을 못 받아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시부모님이 돈이 좀 있어서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생활고에 허덕였을 겁니다. 그리고 생활비 지원 대가로 저는 시부모에게 특히 시어머니에게는 몹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친정아버지 병원비 다 해줘. 결혼하고 나서 생활전선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살림 살게 해줘. 먹여줘, 재워줘, 입혀줘. 참, 네 팔자만큼 좋은 여자 팔자가 어디 있는 줄 아니? 너는 진짜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우리 집에 골백번은 더 절이라도 해야 해.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놈의 친정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이 생고생을 하면서도 참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전처 소생들 애지중지 잘 키우느라 닥달하고 배 아파난 자식은 정들면 전처 소생에 소홀히 진다면서 손도 못 대게 하고 각종 생활비에 돈 쓰는 것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는데 솔직히 저는 결혼 생활 내내 노예 생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꼬박 12년을 아버지 병원비 갚는다는 심정으로 살았는데 제 아들이 10살이 될 무렵에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조기 교육 시킨다면서 말이죠. 이제야 시어머니 품에서 떼어놓고 제가 기르고 있는데 이번엔 남편이라는 작자가 애를 데리고 떠난다니 뭔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라면 나도 데려가 달라고 말했더니 어림없다고 했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네가 따라 나서면 여기 있는 애들이랑 부모님은 누가 모시라고 따라 나선대. 막말로 네가 영어라도 할 줄 알고 돈 벌 줄 알면 따라가든가. 끼키야 밥이나 할 줄 알고 살림이나 하지. 네가 뭘 한다고 겁도 없이 미국을 간대. 넌 여기 있으면서 애들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게 분위기 조성해주고 시부모님이나 극진히 모셔. 그게 네가 할 일이야. 우리 아들은 내가 공부시켜서 꼭 훌륭한 사람 만들 테니까 그때 가서 잘 익은 과실이나 따먹으라고. 그 말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왜 없나요? 저도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었고 피아노도 잘 치고 결혼 전까지 직장생활도 잘했는데 말이죠. 남편과 아들 미국에 보내고 저는 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부동산 공부였죠. 나이 먹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나마 당시 여자들도 할 수 있고 잘만 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기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막상 해보니 체질이던가요? 시험도 단번에 합격을 했죠. 그 사이 여전히 저를 아줌마라 부르던 전체 두 딸 애들은 대학교 생활한다고 집에 있을 시간이 많지 않았기에 제가 덜 괴로웠습니다. 저는 둘째가 대학에 들어간 후에 아예 자취를 권유했죠. 두 자매가 할머니에게 말해서 오피스텔 얻어 살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큰 딸애가 그러더군요. 우리 넷쫓고 아줌마가 이제 독차지하려고 그래요? 할머니가 그랬어. 아줌마한텐 틈을 주면 안 된다고. 쉴 틈 없이 돌려야 딴 생각 안 하고 본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 아빠 병원비로 옛날에 엄청 해줬다면서요. 아직 본전 뽑으려면 멀었다고 그랬어. 그리고 조만간 이 집도 할머니가 처분할 거라는데. 아빠도 없는데 이 큰 집이 무슨 필요냐면서
이 집 처분하고 할머니네 집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그러니 할머니네 집 들어가기 전까지 마음껏 자유를 누려요. 이사 가면 아줌마 할 일이 많아질걸요? 요즘 할머니도 기력이 떨어지셔서 왔다 갔다 하신다고 살림 그만하고 싶다던데. 그거 아줌마가 다 하면 되겠네요. 살림이 여왕이니까. 저 모르게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시어머니가 처분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니와 12년을 전처 소생 키우면서 식모 부리듯 해놓고는 이젠 늙은 시부모 모시려고 아예 저를 데리고 들어간다고 하니까 몸소리가 쳐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한 번도 큰 소리 안 쳤는데 저절로 나오더군요. 머리가 그만큼 컸으면 이제 철들 때도 되지 않았니? 언제까지 할머니 품에서 어리광 부릴 건데. 난 니들한테 할 만큼 했고 더 할 것도 없다. 당장 나가. 사춘기 때는 상처받을까 봐서 버릇 없어도 좋은 말로 타일렀다만 성년이 된 지금도 내게서 그런 포용을 바라면 안 되지. 니들은 애초에 싹수부터가 노랬어. 진직에다 갖다 버렸어야 할 폐기물도 같으니라고. 니네 말대로 내가 아버지 병원비 그 알량한 값 치르느라고 속아서 결혼해 10년간 똥을 치웠거든? 그런데 그거 알아? 나 그거 다 갚고도 남는다. 나는 니네 집안에 채무 없다고. 특히 니들에게는 받을 게 있으면 있지 줄 게 더 이상 없다 이거야. 짐 싸서 당장 꺼져. 꼴도 보기 싫어. 드라마 보면서 저런 데서 나올 때마다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그걸 제가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전처 자식들이 상처를 받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오히려 따끔하게 혼내지 않아 애들의 인성을 망친 것 같아서 그게 좀 걸리더라고요. 여하튼 시어머니 음흉한 속셈을 알았기에 더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뒤지다가 이혼에 관한 사례도 많이 봤고 보면서 왜 저러고 살았나 생각도 많았기에 저는 이제 이 악연을 끊어내려 결심을 했죠. 애들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애들 방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듯 하며 밖으로 다 꺼내 놓았습니다. 옷이며 책이며 액세서리도 다 집어 던졌어요. 진지게 그렇게 할 걸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저는 애들을 내쫓듯 하고 집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짐을 싸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친정에 가봐야 잘 곳도 없고 여관방 얻어 생활했네요. 그러면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혼 소송을 전제로 해서 가처분 신청을 해놨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죠. 시어머니며 남편의 전화는 아예 수신 차단해놓고 몇 달간 오롯이 저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간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학원에 한 달간 등록한 적이 있었는데 공부를 하려니 그 벅찬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제가 왜 그렇게 미련 떨며 살았는지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마치는 날 혼술이라는 것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가 그간 별렀던 말을 했죠. 제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가 대뜸 그러더군요. 이 아이 망할 거이 미친 거사?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것? 내가 이 원한을 어떻게 다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 지 남편과 애들 다 버리고 그렇게 나가버리면 너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잘못했다고 빌 생각이면 어림도 없어. 넌 아내 자격, 며느리 자격, 엄마 자격 다 박탈이야 박탈. 앞으로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마라. 그리고 앙큼하게도 집에 가압류해놨더라. 어디서 못돼 먹은 것은 배워가지고 도대체 언제부터 뒤통수 칠 생각을 했던 건지. 좋은 말 할 때 가압류 조용히 해지하고 왔을 때처럼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나가. 안 그럼 지금까지 네가 돈 한 푼 벌지 않고 먹고 쓰고 입은 거 전부 다 토해내야 할 거다. 너 그만한 돈 없잖아. 안 그래? 이래서 근본 없는 것들은 집에 들이면 안 되는데 아들놈의 자식이 눈가리가 삐었지 삐었어. 반성의 기미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람이 제 시어머니란 사람이었죠. 얼큰하게 취기도 돌았겠다 할 말은 해야겠다 싶더군요. 어머니 눈에는 뭐가 씌어도 단단히 씌인 것 같아요. 70년을 사셨는데 세상 돌아가는 걸 그렇게 모르세요? 지금 여기가 조선시대예요? 아니면 공산국가예요? 제가 어머님이 말하면 넙죽 엎드려 처분을 받아야 하나요? 솔직히 지금껏 그렇게 살긴 했죠.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진짜 어머님 말씀대로 그 어려웠던 때에 친정 아버지 병원비 도와줘서 그랬던 거예요.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요. 전처 소생에 싸가지 없고 싹수 노란 애들 뒷바라지 해주고 저밖에 모르는 남편놈에게 평안한 가정 만들어준 것
그래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에 턱 막히는 어머님께 대꾸 한 번 안 하고 내내 거린 거 모두 은혜 갚으려고 참았던 거라고요. 그렇게 10여 년이면 이미 빚은 다 갚고도 남아요. 어머니 계산법이 구닥다리라서 아직 갚을 게 더 있다고 하시는 모양인데 요즘 계산법으로는 다 갚고도 제가 받아야 한다고요.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나중에 판결문 보시고 찬찬히 뜯어보세요. 그리고 집은 아마도 제가 가져야 할 것 같네요. 어머니 말씀대로 우리 앞으로 보지 말고요. 모든 것은 변호사 통해서 해결하기로 해요. 꼭 만수무강해서 무능력한 아드님 망하는 꼴 꼭 보시고요. 싹스 누나 손녀 딸들 때문에 속개나 썩을 테니 그 꼴도 다 보세요. 어디 또 돈으로 저처럼 한여노릇 해줄 여자라도 들이시던지요. 제 아들은 어머니 친자식 마냥 챙기시니 잘 챙겨주시고요. 정 힘들면 나중에 보내시던지요. 그건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 이후 저는 작은 부동산에 들어가서 실물을 쌓으면서 일했습니다. 1년 넘은 이혼소송 시간이 힘들고 지루했지만 저는 당당히 재산 분할 및 위자료를 인정받았죠. 재산 분할로 제게 줄 현금이 없었던 남편은 결국 살던 집을 제 앞으로 명의 이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옛 집에서 살 생각이 없었어요. 명의 이전 되자마자 바로 팔아버렸고 생애 처음 만져본 큰돈이었지만 그 돈으로 지하철 역사 근처의 오피스텔을 여러 채 경매받았습니다. 시험삼아 경매에 참여한 것이었고 손해만 안 보면 된다 싶었는데 다음해 인가부터 오피스텔 수요가 많아지면서 모두 수익을 내고 매매했습니다. 그 돈으로 또 다시 상가의 공실들을 경매받고 값이 오르면 또다시 팔고 했더니 삶이 퍽 여유로워지더라고요. 돈 탈탈 털어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바로 구입했습니다. 딱 그 5년간 미친 듯이 돈을 벌었던 듯 하네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란 말이 딱 맞았습니다. 그 뒤로는 큰 욕심 안 부리고 집 근처에다가 부동산 오픈해서 지금껏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참 세상사 요지경이라고 안타까운 시댁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4년 전쯤인가 봅니다. 저와 이혼하고 남편과 제 아들은 계속 미국에서 있었는데 남편이 아들 교육을 시킨다고 돈을 너무 많이 써버린 것이었죠. 원래부터 특정한 직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끔씩 강세를 하면서 시댁에서 돈을 가져다 썼었는데 시댁이 돈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를 가진 것도 아니었으니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졌나 보더라고요. 게다가 제 친아들이 방황을 많이 했던지 미국에서 불법 소지 약물을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된 모양입니다. 보석금 명목으로 꽤 큰 돈을 내고 아들의 처벌을 막았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방황하느라 그 밑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다네요. 제 친아들이지만 제가 돌보지 못하고 제대로 교육해주지 못해 미안할 따름입니다. 이혼 소송 시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오려 했는데 법이란 게 경제적 사정이 좋은 쪽에서 교육받는 게 여러모로 자식에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양육권을 남편에게 주더라고요. 그게 제일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두 부자 때문에 시댁재산 많이 탕진했는데 거기다가 전조소생의 싸가지 자매가 또 문제였죠. 둘 다 공부는 안 하고 외모와 거칠에 전념하면서 성형이며 명품이며 소요되는 비용을 시댁에서 가져갔답니다.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으면서 시어머니가 돈을 안 주면 폐물까지 훔쳐서 팔 정도로 정신 헷가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고 적금해 놓은 돈은 다 써버리고 결국 시부님 집까지 팔아서 중형 평수 아파트 한 채가 다라고 하더군요. 거기서 시부모 내외 전 남편과 아들 그리고 전체의 딸들이 같이 사는데 돈 버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를 많이도 원망했어요. 다 제가 떠날 때 저주했던 것 때문이라고요. 제가 저주했다고요? 그건 다 어머님과 그 잘난 아드님이 자초한 거잖아요. 원래 그렇게 흘러갈 운명이었나 보죠. 전 그 결말이 빤히 보였던 것 뿐이고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요. 그랬다면 지금쯤 화목하게 잘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셨어요? 이런 걸 인과응보라고 하네요. 행여나 저한테 빌붙을 생각일랑 마세요. 저 좋은 남자 만나서 같이 살 거니까 이 시간부로 연락 안 했으면 좋겠네요. 행운을 빌어요. 옛 시어머님.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